30년간 수만 명의 의사를 길러낸 명문대 의대 교수가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뇌과학 교수 이성민이었습니다. 30년간 이 나라 최고의 의사들을 길러냈고 제 논문은 해외 저명 학술지에 100편 넘게 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단 하나의 표절 논문 의혹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쓴 것도 아닌 제자가 몰래 넣은 논문 때문에 아버지, 저희도 이제 애들 키워야 하고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시니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아빠 미안해. 근데 내 남편 회사에서도 이 일 알게 됐어. 나도 입장이 있다고. 아빠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성민 씨 30년 고생했는데 이제 내 인생도 생각해야죠. 아이들도 다 큰 마당에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55년 인생에서 처음 맞는 겨울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난방비가 아까워 보일러도 켤 수 없었습니다. 한때 이 손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했었고 이 목소리로는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의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컵라면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B-, B-,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지하 1층 청소용품 창고가 제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월세 20만 원, 보증금 없음. 그나마 학원 청소 일자리를 구한 것도 나이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 이 냄새. 암모니아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창고에서 몸을 일으키며 한때 수술실의 무균 환경에서 생명을 다뤘던 제가 이제는 학생들의 토사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18시간을 일해도 하루 벌이는 6만 원. 걸레를 짜내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이성민, 너는 정말 끝났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헬쑥한 얼굴. 학생들은 저를 청소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한때 그들의 선배 의사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년 쌓아온 모든 것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의학은 과학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제자였던 김 교수의 강의였습니다. 그날 밤 강의실을 청소하다가 떨어진 교재를 주었습니다. 최신 뇌과학 진료 가이드라인. 책을 펼치자 낯익은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틀렸네. 30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으로 보면 교재 곳곳에 오류가 보였습니다. 최신 치료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작용이 많은 것들, 진단 기준도 부정확한 것들, 학생들이 이런 걸로 공부하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빨간 펜을 들고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 비록 교단에는 설 수 없지만 제가 가진 지식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래, 교실에서는 쫓겨났지만 누가 온라인까지 막을 수 있겠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제목 진짜 의학을 가르쳐 드립니다. 30년간 수만 명의 의사를 길러낸 전직 교수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의학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업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이성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한 번 더 실패하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영상 조회수 12회.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역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하지만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의료진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교과서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보는구나. 그날부터 매일 밤 청소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진짜 의학 이야기. 조회수가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100회, 500회, 1200회.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런 건 의대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데요. 수능 생물 문제집보다 훨씬 이해가 잘 돼요. 현직 의사인데 정말 도움됩니다. 30년간 강단에서 길러낸 설명하는 능력이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도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을 배우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니까 더 쉽게 이해하는구나. 손으로 직접 그리는 해부도 간단한 도식들이 오히려 복잡한 PPT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교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자유롭고 진솔하고 더 가깝게. 학원에서 청소를 하는데 학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진짜 의학 채널 보세요? 거기 선생님이 아저씨랑 목소리가 똑같은데.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그런 채널이 있나? 난 잘 몰라. 하지만 그 학생의 다음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 선생님 진짜 대단해요. 우리 학원 강사들보다 훨씬 잘 가르쳐 주거든요. 의대 꿈꾸는 애들한테는 신 같은 분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스마트폰으로 수익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광고 수익월 80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청소일로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창고에서 받은 첫 번째 협찬 제안 메일. 안녕하세요. 메디컬 출판사입니다. 저희와 함께 의학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될 수 있는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MBC 다큐멘터리 팀 PD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몰락한 교수였는데 지하 창고를 둘러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일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아들 지훈 연락처를 바라보며 그들이 제 성공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순간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새로운 학과장으로 임명된 김현수 교수는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저를 배신했던 제 제자였습니다. 김현수, 내가 내 자리에 앉아 있구나. 분노보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창고에서 영상 편집을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진짜 의학 채널 운영자이신 이성민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메디케어 에듀 대표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메디케어 에듀, 대한민국 최대 의료 교육업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선생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강남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30대 중반의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였다. 지금 상황이 좀.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영상을 다 봤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꼭 뵙고 싶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박민준입니다.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런 차림으로 나와서 낡은 점퍼와 운동화 차림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지식과 가르치는 능력, 그게 진짜 보물이거든요.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며 봐주세요. 선생님 영상 댓글들입니다. 현직 의사들, 의대생들, 심지어 다른 교수들까지 이런 반응은 처음 봅니다. 화면에 가득한 찬사들. 대학병원 10년차 의사입니다. 이런 설명은 처음 들어봅니다. 의대 교수도 이렇게 쉽게 설명 못하는데 선생님 덕분에 수능에서 생명과학 만점 맞았어요. 선생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 의학 교육의 혁신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선생님만의 강좌를 런칭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선생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 해임.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매일 밤 영상을 올리는 선생님을 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진짜 교육자의 모습을요. 그게 바로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이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장담합니다. 6개월 안에 선생님을 이 분야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선생님, 저한테도 사연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도 의사셨어요. 작은 병원을 운영하다가 의료사고로 모든 걸 잃으셨죠.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하셨는지 봤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의료진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을 해야겠다고 그때 다짐했고, 그래서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처음 본 순간 아버지가 꿈꿨던 교육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어요. 책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요. 첫 달 성급으로 500만 원, 이후 매월 강의료와 수익 배분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선생님이 다시 진짜 선생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온 나라 의료진들이 선생님을 찾는 그날까지. 이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하며. 좋습니다. 해보죠. 37층 프리미엄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장비로 촬영된 고품질 영상, 더 이상 지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전문 스태프, 최신 장비,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선생님, 이번 달 수강생이 15만 명을 넘었어요. 의료진 대상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15만 명이요? 네, 그리고 이것 보세요. 태블릿에 나타난 수치들. 월 수강료 수익 4억 2천만 원.
선생님 배분액 2억 1천만 원. 만족도 98.7%, 재수강률 94.3%,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TV 화면에 나오는 뉴스, 온라인 의학 교육 열풍, 진짜 의학 이성민 강사 화제, 의료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이성민 씨는 과거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했다가 현직 의사들이 가장 인정하는 온라인 강사 1위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쌓인 메시지들, 선생님 덕분에 응급실에서 생명 구했습니다. 감사해요. 교수님들보다 훨씬 실용적이에요. 의대생들이 선생님 강에 들으러 줄 서는 상황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교수 생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네. 박민준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대형 병원에서 자문의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의학교재 집필 제안도요. 박 대표님, 정말 꿈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뤄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무대만 만들어 드린 것 뿐이에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며 6개월 전 그 초라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당한 어깨, 자신감 있는 눈빛,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응, 잘 지내고 있다. 아버지가 요즘 유명해지셨다면서요? TV에서 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단계요? 의학교육전문대학원 설립입니다. 선생님이 총장으로 계시면서 진짜 실무형 의료인을 기르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선생님의 명성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몇몇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나 수진이야. 아빠 미안해. 그동안 연락 안 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성공하실 줄 몰랐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성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박민준이 옆에서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선생님, 가족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때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김현수 학과장이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성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현수, 내 차례가 왔구나. 서울대 의대 김현수 학과장 구속, 연구비 30억 횡령 혐의. TV 화면에 수갑찬 김현수가 나타났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지난 5년간 국가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이성민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김현수, 결국 내 탐욕이 널 무너뜨렸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김현수 교수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영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이제서야.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지훈 씨 직장 문제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대출금. 아버님이 지금 성공하셨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딸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예요. 투자금 좀 빌려줄 수 있어? 5억 정도면. 모두 돈 이야기였습니다. 이성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체면 때문에 연락하지 말라더니 이제는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오는구나. 카페에서 만난 전처, 성민 씨, 오랜만이네요. 어색한 미소를 띠며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뭘 다시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참 간단하네. 내가 가난할 때는 짐이었고 성공하니까 이제 필요한 존재가 됐어. 책상이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이들의 행복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선생님, 가족들이 다시 연락하고 있다면서요? 그래, 하나같이 돈 이야기더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시 생각하더니, 민준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그들이 나를 버렸던 이유도, 지금 다시 찾는 이유도 결국 돈 때문이지. 그럼 거절하실 건가요? 이성민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졌습니다. 아니야, 도와줄 거야. 하지만 내 방식으로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게 해주면서 말이야. 구치소 면회실, 성민이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를 배신한 거 평생 후회하고 있어. 초라한 모습의 김연수, 제발 도와줘. 내가 지금 영향력이 있잖아. 선처를 호소해달라고. 이성민은 차갑게 바라만 봤습니다. 현수야, 기억나니?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그건 이성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구시대 사람은 물러가야지. 이렇게 말했지? 김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민아, 제발. 현수야, 나도 너에게 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며 구시대 사람은 물러나야지. 사무실로 돌아와 박민준에게 민준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뭘 시작한다고요? 진짜 복수 말이야.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지. 컴퓨터 화면에 계획서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실 건가요?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어. 이제는 내 차례야. 창밖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다. 이성민이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 다들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회사로 와. 여러분이 원하는 도움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 37층 대형 회의실에 하나둘 모여드는 가족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정, 딸 수진과 사위, 그리고 전처까지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들어섰지만 회의실의 화려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구나.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들어오는 이성민. 오랜만이네 모두들. 이성민은 회의실 맨 끝 회장석에 앉았고 가족들은 그 앞에 일렬로 앉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 수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아버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성민은 차갑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래,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 탁자 위에 서류들을 펼치며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들도 기억하고 있겠네. 분위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정 아버님, 이제 저희 살아야죠.
아버님 시대는 끝났어요. 아들 지훈 아버지가 이런 일로 우리까지 피해보게 하시면 안 되죠. 딸 수진 아빠, 우리도 체면이 있어요. 결백하다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아, 너는 김현수 연구실에서 일한다고 했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김현수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어. 뭐라고요? 서류를 던지며 여기 다 있다. 5년간의 연구비 횡령 내역, 논문 조작 증거들 모두 내가 모은 거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지훈 씨 일자리는 당연히 없어질 거야. 김현수와 연관된 사람들은 모두 블랙리스트에 오를 테니까. 딸 수진이 일어서며 아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편 회사도 망하게 생겼는데 수진아, 내 남편 회사가 왜 망하는지 아니?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내 남편이 투자 사기를 쳤거든. 나한테서 돈을 받아가서 도망칠 계획이었지?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누군지 잊었나? 30년간 이 바닥에서 살았는데 이런 건 다 알아볼 수 있어. 그리고 당신 나한테 다시 결혼하자고 했지? 전처가 기대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외로웠어. 그래서 생각해봤지. 잠시 멈추더니 하지만 거절할게. 왜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거든.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뭔지 다 알고 있어. 돈, 오직 돈 때문이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내 방식으로 박민준이 계약서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지훈이 너는 우리 회사 인턴으로 들어와. 월급 150만 원, 수습 기간 2년. 인턴이요? 아버지, 제가 박사인데. 박사? 김현수 밑에서 뭘 배웠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며느리를 향해. 수정이, 너는 우리 회사 청소팀으로 들어와. 내가 2년 전에 했던 일이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청소요? 그런 일은 못해요. 그럼 굶어. 딸에게. 수진아, 내 남편은 사기로 고발할 거야. 하지만 내가 내 비서로 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면 선처해 줄게. 차가운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며 이제 알겠지?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야. 선택은 너희들이 해. 이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문을 가리키며 나가든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할래?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계약서에 사인하는 가족들. 이성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6개월 후 이성민 의학교육재단 준공식 행사장. 이성민 재단 이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의학교육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에만 있는 지식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살아있는 지식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 건물 1층 카페에서 아들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준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하면서 달라진 모습, 처음엔 화가 났어요. 박사가 인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 수정도 앞치마를 두른 채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일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주말 재단 옥상 정원에서 이성민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채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토마토 언제 빨갛게 돼요? 기다려야 해. 좋은 건 시간이 걸리거든.
아이들의 웃음소리, 2년 전 지하 창고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던 그때를 생각하면 꿈 같았습니다. 선생님, 복수는 성공하셨는데 행복하세요? 잠시 생각하더니 민준아, 복수만으로는 진짜 행복할 수 없더라. 처음엔 통쾌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그럼 뭐가 진짜 행복인가요?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이런 거지. 누군가를 가르치고 사랑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야. 그림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과거를 정리하는 거였고 진짜 삶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재단 강의실에서 새로운 의료진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성민. 여러분, 의학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진지한 눈빛의 수강생들. 제가 모든 걸 잃었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어려운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진짜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출소한 김현수가 찾아왔습니다. 성민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 이성민은 차를 따라주며 현수야,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가 아니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거지. 내가 너보다 훨씬 행복하거든. 김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민 의학교육재단 1주년 행사. 지난 1년간 우리 재단을 통해 교육받은 의료진이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며느리,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딸. 이성민이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돈도.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잠시 멈춰 가족들을 바라보며 진짜 소중한 건 잃을 수 없다는 걸요.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생명을 구하고 싶은 마음.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가치는 영원합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이성민이 손자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져야 진짜 높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가 되어야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하며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